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의 3월 의사록에 따르면 페드는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회의 참석자들은 페드의 보유 자산 중 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350억 달러 상당을 매달 줄여나가는데 대체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양적 긴축은 종전보다도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 흐름 자체가 긴축으로 거의 완벽하게 돌아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원래라면 이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했지만 러시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5bp 인상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5월달 이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50, 50, 50으로 진행이 될지 요걸 이제 핵심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트리 가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한 해가 계속되고 연이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언급했고요. 곧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보유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록이랑 이 발언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현재 시장은 이 상황을 좋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WTI는 96.23달러, 마이너스 5.6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 달러는 강세, 금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전 여는 총재가 연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을 입혀야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흐름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로 해야 될 만큼 현재 전 세계 인플레, 미국의 인플레는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로 이걸 제대로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이 자산의 비율을 보면 주식도 상당히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연임 못했던 거 분명히 기억하면서 신경 쓰고 있을 텐데 쉽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요?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이 주식시장을 뛰어 올려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고, 뭐 다른 부분에서의 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산의 증식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연입에 실패했단 말이죠. 한데 바이든은 아예 떨구고 나서도 연임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만큼 인플레가 커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었다. 이 경기 둔화 신호는 맞는 것 같은데 침체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방향 모두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 상승 압력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확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증가했고 가격 역시도 올라가고 있는데 판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대놓고 뭐가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EU 러시아산 석탄 금수를 발표할 듯 백악관도 추가 제재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생각 이외로 심각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처음 얘기했던 손실을 입혀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러시아발 변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이 후속 뉴스들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미크론에도 2월달 카드 지출액이 늘었다.
위드 코로나 효과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반 서민들 카드 사용량도 늘었겠지만 카드 사용량이 많이 있는 원래 비중이 큰 이쪽을 살펴보면 당연히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해외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이제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라고 하고 있고, 이 슈퍼카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여행 쪽이나 사치제 이쪽의 매출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카드 매출 자체가 늘어났으면 얘들의 매출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감안하면서 보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KG그룹 쌍용차 인수전을 뛰어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아무래도 현금도 꽤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주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기업인데 부동산 쪽의 가치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오죽하면 부동산 때문에 쌍용차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뉴스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동량 세계 6위 판토스, LX그룹의 캐시카우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LX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물동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세계 6등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요. 당연히 요즘에 물동량이 조금 주춤한 것 때문에 운임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봤던 그 상하이 쪽의 봉쇄가 풀리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여러 가지 부분이랑 엮여갖고 또 올라갈 수 있겠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봉쇄 때문에 인도 펀드 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합니다. 인도 쪽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투자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한번 쭉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민의 70% 원격 의료를 이용했거나 할 뜻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지금 만성 질환자나 고령자들 쪽에서 찬성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쪽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막 시작이니까 블루오션 제대로 커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피라미드잖아요. 고령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몇 년 동안은 매년 몇십 프로씩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이쪽이 조금 포커스가 더지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이 시작 전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장 정리 따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먼저 조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다 혹은 뭐 공부할 내용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같이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해본 내용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본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냥 징그럽네요, 이거 진짜. 이거 또 빠지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 481선, 이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조금 버티고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빠진 이유는 피로감이죠, 피로감. 도대체 저게 데이터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 피로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기까지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이 4월 중순을 원래도 맥시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내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한국 BNC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데이터, 이 기대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설레발을 쳐갖고 이게 지금 피로감으로 훨씬 더 가중돼서 오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는 큰 변동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 BNC의 이 하락은 피로감을 줘서 일부러 털게 만드는 개미 털기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좀 이 수급을 좀 보자면 뭐 개인이 많이 사고 있긴 한데 외국인도 슬금슬금 주워 담기 시작을 했죠. 빠지는데 왜 담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슬금슬금 담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자, 투신. 얘네들 최근에 또 사긴 했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많이 산 물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 여기서 사서 물려 있다. 우리랑 같이 마이너스 많이 보고 있다. 자, 진짜 끝까지 가실 분들은 얘네 털기 전까지는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도 그냥 이 상황에서 마냥 손절 보고 죽으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나오려고 별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그 행동을 할 때 그냥 얼추 한 입 베어먹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가 현재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봤을 때 지지라인 뭐 월봉도 다 이탈했고, 이제는 주봉도 이탈했고, 연봉도 이탈했고, 아래 지지라인은 뭐 1,500원, 여기서도 여기는 좀 낮네요. 1,500원 말고는 일봉에 12,000원. 12,000원 보고 가면 되겠네요, 이제는. 근데 12,000원도 여기서 암만 못해도 뭐 5% 이상 떨어져야지 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일단 지지라인이 저기 있으니까 저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지지했다. 반등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이제 핵심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11선이 아니라 21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11선 돌파한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가는 게 많이 안 보여졌어요. 근데 21선 돌파하면 가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21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21선 볼린저 상단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뚫어준다. 그럼 61선도 뚫은 거잖아요. 큰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위치는 쌍바닥 이후에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어디까지? 121선 그 위까지 살포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는 것도 한 세월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전략만 잘 짜면은 추가 매수해갖고 평단 낮춘 다음에 수익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다 감안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왕 버티셨더라면 최대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셔서 이제 엑시트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데이터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그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이 좋게 나오길 기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다 같이 이것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면 좋겠고요. 자, 영상 한국 BNC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드신 거 아시겠는데 사실 다들 조금 힘든 건 너무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도 구독이 좀 올라야지 더 열심히 영상 찍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냥 뭐 ISC나 뭐 리드코프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 나쁜 걸 여러분들께 공부시켜드리진 않는다. 그리고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정한 게 4월 중순, 4월 말부터는 그 이전에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올렸던 다음 주 의심 섹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지금 저번 주에는 그냥 임플란트 쪽이 한 5% 올라갔고 그냥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는 못해도 그 다음으로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잖아요. 예, 소재.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PI 첨단 소재가 계속 오르더니 급등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봤을 때 두 달하고도 반을 다음 주에 이거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걸 맞춘 겁니다. 뭐 5% 정도 올라간 걸 맞출 때도 있었고 뭐 몇십 프로 올라간 걸 맞출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결과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확인이 될 텐데 이거를 멤버십으로 옮길 겁니다.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